내가 이제 가려진 상태에서 약간 또돌기면서 오 그러면서 이제 저의 의심을 좀 이제 사그려 드리는 거죠. 아 얘는 지금 책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 심장이 철컹 여태까지 잘못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거의 다 하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에서 계속 실험하는 게 뭐냐면은 뭐가 맞냐 요거를 절충하는 방안이 대세예요.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솔직하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시호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오늘도 팩트를 꽂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은 그 엘리트님께서 보내주셨고요. ORT 5단계까지 음원을 이제 들으면서 읽어보기는 했는데 이거를 잘 보는 걸까 아이가 이렇게 의구심이 생기셨어요. 물어보면은 이해는 된다고 하는데 느낌에는 대충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요. 아이들을 책을 읽으라고 하면은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한 1, 2년 지나서 레벨 테스트라도 일단 보고 왔는데 만약에 그런 학원들에서 평가가 얘는 지금 책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은 이게 내려앉는 거죠. 심장이 철컹 여태까지 잘못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거의 다 하거든요. 쪼개서 조각 하나씩 주워 먹고 이게 의미가 하나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통으로 그냥 그림이랑 같이 여기는 이런 내용일 것 같아. 여기는 이런 거. 그래서 이해하냐고 물어봤을 때 이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까지를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선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든 이해하고 있는 건 맞아요. 뭔가 개념이 들어오고 감성이 들어오고 하고 있거든요.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게 자연스럽다. 거의 다 이런다. 좀 더 정교하게 놓치는 거가 좀 덜하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읽은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되거든요. 얘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 얘가 지금 얘네 둘이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노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런 거에 대답을 하면서 이 세부 내용을 좀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 같으면은 읽은 걸로 갖다가 얘가 몇 마디라도 나눠보겠어요. 큰 데에서 작은 데로 조금씩 좁혀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제대로 읽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 확인하실 때 전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아이가 엄마가 나를 지금 의심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면은 좀 안 좋아요. 듣고 반응을 뭐 이해가 된다고?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반응하시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책에 집중을 안 하고 어머니 반응에 집중해서 이게 거짓말이 아닌데 거짓말처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물어보실 때는 그냥 넌지시 아이가 엄마가 나를 막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안 들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안감이 드신다면은 아이의 눈동자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한 자리에 앉아서 이 책을 얼마나 오랫동안 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거는 20분 이상이 안 될 거예요. 20분 넘어가기 힘들어요. 20분 이상 이거를 정말 집중해서 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 눈동자는 저도 하고 있는 거로 이제 기사 같은 거 주고 수업 시간 때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마다 읽는 속도가 정말 많이 차이나요. 뭐 다 읽었대요. 다 읽은 거야? 근데 이미 지나갔어요. 다 읽었어 하면 네 하는데 거기서 더 물어보면은 아이가 또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나를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나? 그러니까 기회는 지나갔어. 다음번에 줬을 때 걔를 열심히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또 선생님 왜 나를 이렇게 봐? 약간 모니터랑 이렇게 반 정도 내가 이제 가려진 상태에서 약간 또돌기면서 눈동자가 이제 눈동자가 얼마나 빠르게 그럼 그 눈동자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요. 저 정도 속도 좌우가 눈동자가 움직이면은 애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빨리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요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의 의심을 좀 이제 사그려 드리는 거죠. 내색은 하면 안 돼요. 애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다음 사연은 느근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아이가 이제 원칙주의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제 발음을 틀리거나 이렇게 잘못 읽으면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매일 원서를 읽지만 이제 음원 듣고 스스로 읽기를 하지만 조금만 책이 어려워져도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읽을 수도 없고 단어를 잘 모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거의 1년 넘게 비슷한 수준의 원서만 읽고 있어요. 한쪽에 이제 3-4줄 영어가 있는 원서들이에요. 이제 챕터북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영어를 싫어할까봐 또 고민이에요. 근데 원칙이나 이런 발음을 중요하는 아이가 체계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약간은 뭐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진짜 줄이고 싶으시는 게 주된 목적이다 하면은 환경을 바꿔야 돼요. 환경을 어떤 데로 바꿔야 되냐면은 여기 영어로 콘텐츠 읽은 다음에 듣거나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관련해서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 할 때 뭐 발음 같은 거 막 서로 지적하고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게임에서 이기겠다는 신념으로 요 행위에 참여하는 거예요. 집중을 딴 데로 옮겨야 돼요. 주된 목적이 영어 자체의 발음 같은 거를 엄밀히 한다. 이런 거에 신경이 막 이렇게 저절로 갈 거거든요. 지금 성향이 이렇다니까 그거 옮겨야 돼요. 근데 혼자 옮기라고 하면 못 옮겨요. 환경을 바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업하는 게 뭐 글쓰기를 지도하고 있는데 이게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영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남들이 얘기를 해도 뭐 쉽게 이런 거 얘기를 하고 뭐 잘못됐다 잘됐다 뭐 이런 거 표현을 막 하고 저도 이렇게 표현을 쉽게 하고 막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이 진짜 이머전 교육처럼 물론 주제 자체는 뭐 게임 같은 게 아니라 뭐 우리 글쓰기 주제라든가 뭐 이런 주제지만 막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아이들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발음 같은 거 이 생각할 새가 없이 빨리 뭔가를 해야 되고 막 지금 막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을 거. 그 학원을 다닌 적 없는데 화상 영어로 원서 읽는 거를 1년 했다고 하더라고요. 화상 영어에 뭔가 영향은 없을까요? 영향이 있을 것도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의식이 전이가 되거든요. 이게 선생님들 중에서 본인들의 역할이 학생들이 정확하게 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의식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는데 이 비율이 굉장히 많은 비율로 그걸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주눅들거든요. 잘할 수가 없어요. 잘했으면 그걸 왜 배우겠습니까? 이미 잘하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교정을 하고 이게 엄밀한 잣대를 자꾸 들이대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래서 위축될 수가 있어서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꽤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요. 아니면은 요건 약간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부모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이가 되거든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도 그 의식이 전이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발음 같은 것도 원어민스러운 발음이나 그 액센트 같은 게 제대로 된 영어고 그게 아니면은 좀 구린 영어 이런 의식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식을 만약에 부모님이 갖고 계시다 하면은 전이가 됐을 거예요. 예, 영향이 크거든요. 등잔 밑이 어둡다. 한번 점검해 보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확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닉네임 수제두부 가자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이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도 한 2년 정도 생활을 하고 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유치원을 다니신 거죠.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영어 유치원도 2년 정도 다니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초1 겨울방학 때 영어 원서 읽기를 시작했는데 아이가 뭐 네이터 그레이트나 호릿 헨리 같은 책을 뭐 곧잘 잘 읽었다. 그래서 묵독, 낭독, 청독 골고루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자,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고민은 이건데 원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문법 포인트 있잖아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가정법, 시제 이런 거를 따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괜찮은가? 요거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요거는 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가정법에서의 시제를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영어로 하든 뭐 한글로 하든 이거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는 이건 지금은 공부하면은 저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잘하고 있는 아이가 약간 찬물을 얼굴로 받아내는 듯한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막 확 이거는 들어온다. 약간 이제 어린 나이에 약간 그 공부에 대한 힘듦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제 이런 거를 학습하지 않아도 리딩만으로 라이팅을 할 때 시제 활용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가정법의 시제를 제대로 못 씁니다. 고등학교 나오고 일반적인 그냥 영어학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서울대 간다고 해도 대부분은 다 틀리게 써요.
제대로 쓸 수를 없어요. 그냥 언어적인 차이예요. 그냥 원어민으로 태어나서 평생 뭐 라디오, TV, 선생님, 친구, 어머니, 아버지 평생 10년 이상 그걸 계속 들었을 때 아이가 그 당시에 교육을 받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첨삭도 받고 해서 대학교 갔을 때는 잘 쓸 수 있겠죠. 근데 그 나머지는 원어민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좋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평소에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상급 고급적인 문법은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책만 읽어서는 그게 형성이 안 되겠구나. 중학생, 뭐 고등학생 돼가지고 손을 봐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그러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효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청소년 나이 이후에 이 문법 같은 거를 정리를 하잖아요. 배우면은 효과가 있어요. 요게 실은 제가 요새 이제 그 언어학 요거 다시 한번 점검 중이거든요.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포인트가 여기예요. 스티븐 크래션 같은 교수님들은 이게 아예 접점이 없다 이렇게 봐요. 우리 comprehensible input을 해서 읽기, 특히 이분은 읽기 중요시하시니까 읽기를 해서 문법이 좋아지는 거지, 문법 이론을 배우는 거는 자기가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실수를 하고 인지를 하는 데만 도움이 되지 실제로 구사하는 데는 도움이 아예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입장이 있고 반대측은 있죠. 약간은 문법을 배워서 explicit knowledge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이게 implicit knowledge가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생암기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내 것이 돼가지고 네. 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 네. 그걸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요게 있어갖고 붙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에서 계속 실험하는 게 뭐냐면은 뭐가 맞냐 했는데 지금은 요거를 절충하는 방안이 대세예요. 문법 이론 100개를 알려준 다음에 똑같은 프로세스에 따라서 훈련을 해서 이거를 체화시키는 그 과정을 거치게 만든다 했을 때 100이 다 소화가 되냐? 안 된다. 근데 효과가 0이냐? 0은 아니다. 그래서 묘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 싸우고는 있는데 예. 근데 효과가 있는 거는 구조적으로 언어에 대해서 인지가 가능한 후여야 된다. 요게 전제예요. 지금 2학년이잖아요. 이 시기 때는 거의 확률이 너무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그런 이제 뭐 이론 같은 거를 떠나서 우리 가르쳐 보면 알아요. 이거를 가르쳐 보면 안다고요. 안 먹혀요. 중학교 2학년도 어려운데 지금. 이거는 경험상 봐도 초등학교 2학년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 문법 따로 떼어갖고 그거 설명하고 문제 몇 개 풀어본다고 이 습득이 되냐?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음 사연은 닉네임 말자 엄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지금 상황은 영어 지금 보습학원을 입시 보습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숙제가 좀 많아요. 다 소화를 못할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아이가 이제 좀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영어 좀 학원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생겼고요. 숙제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데 테스트 보면은 뭐 이제 점수가 안 나와서 아이가 울고불고 할 때도 있고 원서 읽기를 이제 중요하다고 어느 정도는 생각하는데 아이는 이제 영어 책을 보지를 않아요. 이러니까는 어머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곧 중학교에 올라갈 텐데 걱정이 생 거예요. 저도 걱정이 되네요. 네. 이런 사실 뭐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런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된다. 지금 해리포터는 왜 접었을까? 제 짐작은 이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요. 네. 매직 트리하우스는 영어는 소화가 될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보면 그림이 아이들 보는 느낌이니까 네. 지금 이제 약간 사춘기 슬슬 이제 접어드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제 약간은 그 전에 있었던 거에서부터 약간 벗어나려는 그 열망이 있거든요. 나는 이런 그림체 이제 안 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일단은 아이가 그 심정적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푸시는 안 될 것 같아요. 의무감으로 하는 공부의 양을 더 늘린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 거의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순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어머님께서 느끼시는 게 속상하다. 속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은 꽉 막힌 느낌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이 상황에서 뭐 할 게 없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걸 뚫으려면은 접근을 달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애가 뭘 좋아하냐? 관심이 뭐냐? 그걸로 돼 있는 영어 콘텐츠가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걸로 영어를 익히게 해주시면 된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영어 실력은 뭐 매직 트리러스 정도가 맞을 수가 있는데 이 재미가 없잖아요. 아이 입장에서. 제가 여기 들고 있는 것처럼 이제 펭귄 리더스 같은 책들을 보면은 내용은 유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소셜 미디어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단계가 2단계고 책이 얇아요. 그리고 이제 안을 보면은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쉽고 내용은 유치하지 않은 내용들이 써 있어요. 아이는 지금 보니까 공부를 좀 하고 좀 할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거, 약간 흥미 있는 거 요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써니공구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이 초등학교 4학년이시라고 해요. 그리고 영어 학습은 학원이랑 영어 도서관을 통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꾸준히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읽고 있는 원서 책의 뭐 종류는 뭐 워리어스나 이런 윈피키드 같은 책을 읽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이의 성향이 책 중에서 넌픽션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다 소설, 픽션 중심으로 좋아한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어머니께서 보시기에 남자아이라 그런지 문제집 지문을 꼼꼼하게 보지 않고 그냥 후루루룩 풀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아이가 주제, 메인 아이디어 문제를 틀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아이가 한국어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라는 의문이 드시기도 한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아이에게 글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주고자 하나하나 꼼꼼히 해석하게 하도록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의문이 있으시고, 아니면 그냥 원서 같은 거 많이 읽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메인 아이디어 문제를 자주 틀리는데 요거는 책을 많이 읽으면 좋아집니다. 소설책이라고 해도 그 안에는 논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 스토리를 쫓아가는 것 자체가 논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책, 많은 이야기를 특별히 뭐 굳이 말하자면 등장인물이 좀 많고 스토리가 약간 복잡한 경우에는 더욱더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수준에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책을 많이 읽으면 메인 아이디어라든가 흐름 읽는 문제는 잘 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이가 아니라 아이가 평소에 나누는 대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대화가 많이 오고 간다. 어떤 거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유하고 결과가 있는 문장으로 대화를 나누시다 보면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건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네가 했어. 이거는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꾸중을 준다고 하면, 아니면 칭찬을 할 때도 야 이런 거를 네가 이런 거를 해냈어.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 사람이 힘든 거를 했을 때는 그거는 사람들이 존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잘했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대화를 많이 하게 되다 보면 그 논리가 이 문제 풀 때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분석적으로 정독,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서 읽는 거를 하면 좋을까? 좋은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애들이 적어요. 저는 3분의 1, 20% 미만 그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연스럽게 배우려면 책을 많이 읽어서 그 안에 녹아있는 논리를 배우시고, 가능하다면 아이랑 대화를 나눌 때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틀리는 원인이 픽션만 읽어서 픽션을 읽으면 주제 굉장히 잘 맞춰요. 일반적으로 픽션을 굉장히 많이 읽으면 1000권, 2000권 읽은 아이들은 자기가 왜 문제를 맞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맞춰요. 그게 많은 경우에 그게 이제 장점이에요. 책만 읽은 아이들의 장점. 오늘도 소중한 사연 저희가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거 계시거나 좀 답답한 거 계시면은 저희한테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또 저희가 생각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